미국의 은행 안. 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은행 업무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큰 소리가 나면서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합니다. 엎드리라는 말에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인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남편을 바라봤다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로지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로지라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무서운 것이나 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영화도 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미국을 뒤흔든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맑은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그날은 제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주셨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행복하더군요. 특히 그날 센트럴파크에서 소풍을 즐긴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엄마의 권유로 소호거리를 가기로 했었죠. 소호거리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아빠는 쇼핑할 것이 있냐며 엄마에게 장난을 쳤었어요.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햇빛도 좋았고 부모님의 웃음소리까지 겹치면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죠. 아빠는 소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으니 저에게 세계 무역센터를 먼저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당시에 제 꿈은 특이하게도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고 저랑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센터가 뭐가 보고 싶냐고 투덜거리셨지만 저를 데리고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눈에 빌딩이 보이던 순간 저는 하늘 보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엄마, 비행기가 부딪힐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정말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대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기 시작했죠. 그날은 바로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방황하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뛰어가는 부모님의 손. 저는 그때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몰려왔고 저를 데리고 가던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는 세상을 다 잃는 듯 했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섞여 있던 제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이었는데요. 그는 저를 번쩍 들고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우는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라고 하며 웃어주었어요. 왜인지 그가 웃으니 안심이 되는 느낌이더군요. 근처에 있던 부모님이 경찰과 저를 발견하게 되어 부모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하며 더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경찰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 꿈은 경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준 경찰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제 생일은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땐 미국 전체가 분노와 슬픔이 들끓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중심에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범행이 일어났기에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죠.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뉴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더군요. 또 하나는 언젠가 그 경찰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무 탈 없이 자랐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생각과는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고서였어요. 저는 악질 범죄자를 쫓으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사기를 당해서 가해자에게 복수를 계획한 사람.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들 뿐이더군요. 그때 저에게 기운을 불어준 것이 한국인 남자친구인 태평이었어요. 태평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인들의 생일 파티라든가 집들이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데이트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인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나서 항상 듣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 일이 위험하다는 말 혹은 경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였죠. 특히 과잉 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억울할 따름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태평이었습니다. 태평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큰 기복 없이 저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봐줬거든요. 그걸 계기로 태평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평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군대 이야기만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저로서는 공감해주기 어려웠지만 그러려니 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자주 해서 곤욕이긴 했어요. 특히 태평이 수영을 잘했는데 바다를 가는 날에는 해병대라는 단어를 몇 번을 듣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항상 해병대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평소에 태평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해병대는 말만 나와도 질색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굳이 티는 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할 때 태평의 자부심이 엿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비번이라서 태평과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장보기 같은 일들이었죠. 태평은 그 전에 은행에 갈 일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태평이 은행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다른 일을 하면 더 빨리 집안일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를 태우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옆에 있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은행에 강도가 침입한 것입니다. 강도는 오직 하나였지만 총을 들고 오며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다 엎드리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이를 인질로 잡아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바로 엎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비번이긴 했지만 경찰이 된 이후로 습관이 되어 외출할 때는 항상 개인 총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강도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경찰이라서 이런 일을 연습도 해본 적이 있고 심지어 현장 경험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은행에 일반인들만 가득한데 동료들 없이 저 혼자 강도를 제압해야 한다니 막막할 따름이었죠. 더군다나 군대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남편이 나설까봐 두려워 옆을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틈엔가 도망을 가고 있더군요. 제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 엄청 멀어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괜한 짓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핸드폰이 사용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죠. 비번이 아닌 동료에게 은행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었죠. 엎드려 있는 사람들 틈으로 어느새인가 강도 가까이에 다가간 남편이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가방에 돈을 담고 있는 강도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후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는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안아서 뛰어가던 그 경찰 아저씨가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강도는 벌떡 일어나더니 총으로 제 남편을 겨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날렸지만 이미 발사된 후였더군요. 반전은 총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도가 가져온 총은 바로 장난감 총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곧바로 그 남성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었고 은행에 있던 다른 분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당연히 제 연락을 받고 온 동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동료들은 비번인 날에도 한 건 올린다며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을 잃는 줄 알고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왜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구했는지 물을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둘 수 없었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경찰이 되려고 했던 이유까지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태평은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내인 제가 나섰을 텐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잃지 않으려고 한 선택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태평은 제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라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요즘은 남편이 한국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의 자부심을 더 올려주고 싶어졌거든요. 항상 제 남편 태평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로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